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고전수필 설입니다. 장류의 공목설인데요. 공목은 구분나무죠. 구분나무를 못난 인간에 비유하고 있는 글인데 결국 구분나무보다 못난 인간이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내수사에 있는 나무인데요. 대웅전 앞에 있는 나무인데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내소사의 상징물이죠. 앞에 보면 천년이 넘은 느티나무도 있고 또 편백나무입니까? 나무도 있지만 이 내소사 대웅전 앞에 있는 이 구분나무를 꼭 한번 만나보기 바랍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구분나무를 못난 인간에 비유하고 있는 글입니다. 구분나무 이야기, 장류 공목설 해설입니다. 제목, 공목은 구분나무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빗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구분나무가 억울한 일입니다. 구분나무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굽었지만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뇌물까지 쓰는 나쁜 인간들과 자기를 비교했으니 말입니다. 오래전 글인데 지금 세상과도 다르지 않으니 이걸 쓴 장류도 억울해 하겠습니다. 내수사 대용보전 앞 등 굽은 소나무를 보세요. 저도 부끄러워집니다. 예의 배경입니다. 이 글은 겉으로 보기에는 곧은 나무가 알고 보면 공목, 즉 굽은 나무였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행세하는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굽을 수도 있는 나무와 오직 곱기만 한 인간의 천성을 대비하여 바른 도를 소유하지 못한 조정 관료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다른 사태에 전이시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설양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글쓴이와 이웃에 사는 사람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의 생각입니다. 장생은 사람의 본성이 방해받는 요인이 남보다 훨씬 많아서 바르고 곱게 행동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자는 글쓴이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른 것이므로 정직하지 않는데도 살고 있는 것은 요행일 뿐이다. 본성은 원래 바른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요행이라는 뜻이죠. 구분나무는 제목으로 쓰이지 않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것이 현실이다. 자, 나무의 본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장생은 나무의 본성은 고든 것인데 구분나무가 있다. 장자 글쓴이는 나무의 본성은 곱을 수도 있고 굽을 수도 있다. 사람은 보던데 굽은 것인 거고 나무는 본성 자체가 고을 수도 있고 굽을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본성을 어기지 않았는데 사람은 본성을 어겼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둘 다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정의입니다. 전반부 장생의 말인데요. 굽은 나무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후반부는 장자의 말인데요. 제목으로 쓰이지 않는 굽은 나무와 달리 위선적인 사람을 인재로 쓰는 조정이다.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감상하기입니다. 이웃에 장생이라는 자가 살고 있다. 장생은 나에게 나무 이야기를 하는 이웃 사람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제목을 구하였는데 빽빽히 들어찬 나무들 모두가 꾸불꾸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집을 지을 적합한 나무를 구하지 못했죠, 결국. 그런데 가운데 산 속에 있는 무덤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바르고 왼쪽에서 보아도 쭉 뻗었으며 오른쪽에서 보아도 곱기만 했다. 그래서 좋은 제목이라 생각하고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뒤에서 살펴보니 슬쩍 구부러져 설 수가 없는 나무였다. 제목감으로 생각한 나무도 굽은 나무여서 제목으로 쓸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에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하기를 제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
내가 3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무도 3번이나 보고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자,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더 말해 못하겠는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자, 비슷한 것으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유추의 방식이 쓰였고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뭐 하겠는가 이러잖아요. 강조하는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소리가 정연하고 그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아도 삼감에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는 군자의 모습이라 할 것인데, 겉모습은 당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죠. 겉모습은 군자인데 급기야 큰 변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 가서는 본래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마니 변고는 갑작스러운 사고죠. 자,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계기입니다. 자, 이건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국가가 결단나고 마는 것은 늘 이런 자들 때문이다. 자, 관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납니다. 대저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건대 대저는 대체로 소나 염소가 짓밟지도 않고 도끼나 자기에 의해 해침을 받지도 않은 채 소나 염소, 도끼나 자기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자기는 나무를 다듬는 연장입니다.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며 밤낮으로 그 그나간에 쭉쭉 곱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나무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나무는 무조건 쭉쭉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뒤에 장자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곧을 수도 있고 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토록 구부려져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방해요인이 없는데도 구부러진 나무. 나무야, 너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나무보다 더 굽기 쉽다. 나무를 통해 사람에게 적용한 유추와 또 서리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무력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무력은 그 세속적인 욕심이잖아요. 이해관계는 사람의 올바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따지는 거죠. 무력과 이해관계는 사람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전성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 많고 바르고 곱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나무보다 더 방해요인이 많아서 굽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당신의 말은 굽은 나무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근데 장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장자는 글쓴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이 일을 장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장자가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이러했다. 장자는 글쓴이 장생의 이야기를 들은 장유입니다.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일단 칭찬하죠. 그렇지만 나 역시 해줄 말이 있다. 장생에 대한 칭찬하고 해줄 말은 장생과 생각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홍범에서 오행을 논할 때 목에 대해서는 속성이 구부러지고 바르다 하였다. 자, 홍범은 중국의 책입니다. 오행은 우리 서양에서는 공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원 소설이 있었죠. 오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5원서 금, 수, 목, 화, 토, 이것을 오행이랍니다. 오행을 논할 때 나무의 속성을 구부릴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장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의 속성은 무조건 바르다 생각했는데, 나는 이 장유는 나무의 속성은 굽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의 책을 인용해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제목으로 쓸 수 없을지 몰라도 속성으로 볼 때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자, 굽은 것도 나무의 속성이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바르기만 하다. 이게 나무와 다른 점이죠.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바르다.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이 환란을 면한 것이다. 이건 뭡니까? 환란은 재앙과 근심이잖아요. 바르지 않으면 재앙, 근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면한 것은
여행이다. 바르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재앙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건 역시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자,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는 비록 보잘것없는 몫을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곧잘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는 적이 없다. 자, 구부러진 나무는 쓰지 않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쓰인다. 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등용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네도 큰 건물 한번 보게나 마룻대나 기둥이나 석가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경우에도 구부러진 제목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실제로 그 구부러진 제목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미를 살린 거죠. 나무는 바른 것만 쓰인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로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는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운 자들 치고 바른 도를 소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자, 공경은 높은 벼슬아 치고 사대부는 문무양반이죠. 조정에 바른 도를 가진 자가 없었다. 여러분 잘 아는 정인지조차도 이제 뭡니까 사채놀이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참 문제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장관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회에 봉해진다는 말이 있다. 곧으면 길가에서 죽는다. 활줄은 곧은 정직한 사람은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는 굽었잖아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공후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요 대구법이 쓰였고 또 직유법이 쓰였고 대조법이 쓰였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곡사가 공목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곡사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죠. 공목은 구분나무죠. 증언하다는 징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슬프다 그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대우받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말은 제목으로 쓰이지 않는 구분나무와 달리 위선적인 사람을 인재로서는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한문수필 설입니다. 성격은 세태비판적이고 비유적이고 직유법 있어야죠. 예시적이고 또 유추적입니다. 주제는 나무의 석성에 견주어본 인간 세태 비판입니다. 인간의 무력과 이해관계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직하지 못한 자가 등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고전 수필이고요. 장자와 장생의 대화 행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유와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품성을 구분나무에 비유하여 제시했고요. 심정이 비뚤어진 사람을 구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분나무의 쓰임새를 통해서 올바른 인재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인간이 인재로 대접받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